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적폐청산 시즌2 복수정치라고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3달 안에 법안들을 처리해 신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이던 지난 2020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를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선봉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4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치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분리해 기소권을 뺏는 핵심은 그대로인데 방식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합니다. 또 수사기관끼리 수사권 갈등이 없도록 조정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합니다. 앞서 작년 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저마다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법안도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총대를 매며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수년간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점을 의식한 듯 정부와 상의하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려는 입법 폭주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적폐청산 시즌2 복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3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그야말로 수술대에 오른 검찰 분위기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자,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는 좀 조용하네요. 네, 3년 전이죠.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네.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망에 이 법안 처리를 비판하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고요. 일선 검찰청에서는 릴레이 검사회의까지 열릴 정도로 집단 반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는데도 검찰 내부는 잠잠합니다. 오히려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이 어제 돌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양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7월에 불거졌던 의혹인데 수사는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검찰 안에서도 무슨 사면 보도자료 같다. 수그려도 너무 수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수그리다. 근데 아마 이게 전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때 냈으면 사실 이런 분위기가 안 됐겠죠.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3개월 안에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하겠냐 했는데 정말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해체 법안이 설마 당장 추진되겠느냐. 네. 어차피 특검은 끝나고 뭔가 처리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네.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권한을 빼앗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검사를 대거 특검에 보내 수사를 시키는 상황이 좀 모순적이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3번째인 검찰 개혁 시도가 이번엔 좀 다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검찰의 저항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2번의 시도는 미완으로 끝났지만 이번 3번째 도전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3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조직을 재편하고 검찰 개혁안을 보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결국은 검사 출신의, 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결국 검찰 개혁, 특검,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7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다 검찰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자신한테 보고도 없이 김 여사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사과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 전 총장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자책과 반성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그 대가가 정권 교체와 함께 부메랑처럼 검찰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다. 자,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시간표를 서서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초반 분위기를 보면 정부는 뭐 경제정책이라든지 민생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예. 정치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 문제나 예. 뭐 사법 개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여당에서 좀 주도를 하는, 국회에서 예. 주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4개가 이제 잇따라 발의가 됐습니다. 예. 이건 이제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민영배 의원 등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고 있는 예. 공소청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법률로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공소청을 만들어서 공소청에 있는 소속된 검사들은 기소 유지, 예.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재판에서 이제 공소 유지라는 권한 예. 이 두 가지만 유지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주로 배치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은 수사에 직접 개입을 하지는 못하는 뭐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이렇게 이제 3개의 다리로 서게 만들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에 행정안전부 산하에다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경찰과의 어떤 통합 조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배치된 수사 검사들이 주로 수사를 담당하고 네.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달라라고 이제 공소청으로 보내면 공소청에서는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예.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공소청은 이제 법무부 산하로 이제 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네. 공수처까지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 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는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총괄하거나 지휘하는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예. 곧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던 것들을 좀 분리시키겠다. 예. 뭐 이런 취지의 법안들로 보입니다. 예, 이 어떤 그 개요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건데 네. 시간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안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오늘. 물론 뭐 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예. 텐데요. 다만 이제 사회적 논의를 조금 더 이제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예. 기관을 분리하거나 뭐 창설하거나 했을 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김용민 의원도 밝혔습니다만 3, 4개월 안에 그러니까 뭐 하반기의 중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좀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어떤 그 거대한 검찰개혁 같은 조치들은 임기 초반에 힘이 좀 있을 그렇습니다. 때 처리를 하는 게 김용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면서도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초반부에 완료해야 된다. 이런 개혁 조치들은요. 사실 뭐 예.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정권 말기까지도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좀 유지된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예. 임기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그렇습니다. 검찰 그 개혁을 시도할 때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강렬하게 저항을 했었던 뭐 예. 그런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임기 초반에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자, 네.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당연히 뭐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고 네. 이것도 속전속결 해야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 넘어가면
또 선거 국면에서 또 이런저런 소란만 커질 것 같고 네. 올해 안에 해야 되고 실제 민주당 의원들도 올해 안에 뭐 끝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 네, 이미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어제부터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국민 추천 받아서 임명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어제부터 일주일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12,0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가장 많이 접수된 게 법무부 장관. 그리고 2등이 복지부 장관, 3등이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1등과 3등. 네. 복지부 장관. 네. 아, 복지부 장관이 약간 의외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정말 그 사회적 현안들을 민감하게 알고 계신 거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론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그리고 복지 그리고 연금개혁 뭐 이런 부분에 또 민감하게 그러네요. 예,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굉장히 이건 유의미하죠. 엄청 유의미하죠. 유의미한 지표네요. 예. 예. 이제 신기한 법무부 장관 그런다 치고 네. 그러네. 복지부 장관은 누가 추천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공개 안 했어요. 아, 당연히 공개 안 하죠. 잠깐만 이제 공개 안 하죠, 사람은. 네. 그 박주민 의원이 그 복지위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 뭐 그런 질문도 받았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본인은 뭐 고사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추천이 1, 3등일 정도로 검찰개혁 여론이 높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예.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검찰개혁 법안은 크게 보면 4개입니다. 4개. 일단 검찰청법 폐지. 왜냐하면 검찰청을 없애는 게 일단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소청 설치 법안. 두 번째. 그렇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 부분만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기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소청을 따로 만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수사랑 기소를 좀 떼놓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요, 이걸 미리 잠깐만 설명드리면 왜 수사 기소 분리가 중요하냐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사 기소를 다 검찰이 독점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예단을 갖고 그리고 내가 수사한 예를 들면 내가 검사인데 곽 수사를 수사했어. 네.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아,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탈탈 털어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설령 무죄가 나오는 일부 무죄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무튼 이 사람을 탈탈 털어서 기소를 해서 그것을 수사 성과로 남겨야만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자꾸 확장되고 발전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청은 지금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처럼 법무부 산하에 둡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현재 검찰의 유지는 공소청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공소청이 기소하고 공소유지. 공소유지라 재판. 하면 재판에 들어가는 네. 걸 얘기합니다. 재판에 기소하고. 검사 쪽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예. 이게 검사들이 좀 반발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공소청에 심지어는 영장 청구권도 그대로 남겨둔대요. 아, 예. 오늘 발의된 법안 안에. 아니 왜냐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수사만 쏙 빼는 것이지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검사들은 이거에 반대하는 검사들은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수사랑 그 공소를 기능을 분리하면 그 공소청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겠죠, 본인들은.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권한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듭니다. 그럼 다시 복습하면 검찰청법 폐지안. 네. 그리고 공소청 설치안. 네.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행안부에 신설합니다.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신설을 하고요. 그럼 네 번째가?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또 신설하는 법안. 아하. 그럼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공소청도 신설은 신설이에요. 아, 그렇죠. 예, 검찰을 없애고 이제 새로 만든다고 봐야 되니까. 뭐 근데 간판을 바꿔서 예. 역할을 축소시킨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그럼 뭐냐? 예. 이게 검찰을 쪼개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3개가 됩니다. 예. 하나는 경찰, 예. 그리고 하나는 공수처, 그리고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번에 새로 만든다는 거. 예. 이렇게 3개가 되면 일단은 김용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법안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개시권 그 6개 범죄, 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네. 이렇게 6개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죠.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어받는다. 예. 거기다가 내란 외환을 집어넣어준대요. 여기다가. 네. 이제 네, 내란 외환을 웃을 일이 넣어서. 아닌데 네. 내란 외환도 이제는 챙겨야겠다. 네, 왜냐하면 그것 혹시- 때문에 혹시 네. 이거는
어느 정도는 검찰이 힘을 실어주는 게 이게 경찰이 지금은 사실 정통성이 경찰이 갖고 있어요. 네. 이 내란 외환 수사권을. 왜냐하면 네. 내란 외환이 설마 벌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기에 그렇죠. 검찰에게 그 6개 범죄만을 수사하도록 할 때 내란 외환은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 경찰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이고 그런데 내란이 터져버렸어. 이렇게 진짜요? 된 거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사권 논란이 벌어졌어요. 네. 실제로 수사기관끼리 경쟁도 했고.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이걸 네.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란 외환을 중수청에 넣어준다. 넣어준다. 네, 넣어준다 해서 예. 그 중수청 아, 경찰 그 공수처가 생기는데 지금도 뭐 얼핏 보면은 수사 범위가 쪼개져 있긴 하지만 네.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예. 신설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 범위를 정리해준다. 그 논의를 신설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한다. 아하, 그럼 예. 국가수사위원회는 본인들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뭐 정책기관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예. 가르마를 타준다? 예. 교통 정리를 해준다? 예, 중재 및 정책기관으로. 아, 중재 및 정책기관. 네. 예, 이해됐습니다. 다시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검찰청이 없어지고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그럼 수사 기능을 누가 갖느냐? 기존의 경찰, 기존의 공수처,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체가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 세 개의 주체가 서로 막 교집합도 생길 수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 그것을 담당하는 게 국가수사위원회다. 네. 총리실 산하에 신설합니다.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주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그 세 개의 주체가. 네. 그리고 세 개의 주체가 아무튼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법원에. 근데 그럼 검찰의 그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그렇습니다. 떠안는다. 그래서 네.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 즉 재판에 넘기고 그 피고인을 그다음에 공소 유지, 즉 재판에 참석해서 계속 재판에서 그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또 되겠죠? 반발이 거셀 것 물론 지금 다수당이니까 대기가 될 텐데 네.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인지 네. 속속 이해가 됐고 이거를 뭐 석 달 안에 끝낸다. 그게 지금 김용민 의원 등 오늘 발의한 의원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끝내야 돼요. 네. 예, 사실 이것도. 법 통과까지는 사실은 절차적인 사실 걸림돌은 없어요. 맞아요. 다수당이니까. 예. 근데 이제 조직도 꾸리고 건물도 이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 대목은 조금 더 향후에 인터뷰 시간에 좀 오늘 말고요. 예,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시나 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를테면 형사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수사 말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이제 또 이런저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